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욱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내분 사태가요 매우 심각합니다. 이 민주당 내분 사태의 핵심은 바로 이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어제 긴급히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이 긴급한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민주당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먼저 사과해야 된다, 반성을 해야 된다. 이 사과와 반성의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586들은 이제 물러나라. 이 586들이 물러나면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해야 되겠느냐, 청년들이 찾아야 되겠다. 586은 민주화를 달성하는 그 기본 뭐라고 그럴까요, 이 586의 정치 진입, 그 목표가 달성이 됐다. 이제는 기득권 세력이 됐다. 그래서요 586 세력을 이제 세력에 대해서 사퇴하라, 이러한 직격탄을 가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축에서 또 한 축으로는요, 이 개딸들 이재명, 사실상 이 박지현 비대위원장은 누가 갖다 앉혔냐면요, 이재명 고문이 갖다 앉혔어요. 그 당시에 사정사정 해가지고. 자, 이거 왜 갖다 앉혔겠어요? 본인이 살아나려고, 본인이 이렇게 개혁한다, 그리고 여성표 좀 받겠다, 2030표를 받겠다. 왜냐하면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이가 지게 된 결정적 이유가 바로 2030들 2대 20대 여성들의 표를 못 받았잖아요. 특히 그러다 보니까 오로지 본인이 이제 대선 패배 원인, 자,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요인을 만들려고 지금 박지현 비대위원장을 갖다 앉혔어요. 근데 이 박지현 비대위원장 앉혀가지고 이재명 쪽에서, 즉 개딸들이 볼 때 자기네들에게 불리한 발언을 많이 하니까 결국 개딸들이 드러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박지현이 물러나라,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개딸들과 대립 전선을 구축했어요. 대립 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팬덤 정치를 이제 종식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팬덤 정치라고 한다면 친문 강선, 문자 폭탄 보내는 세력들, 그죠? 그 다음에 이재명의 개딸들, 이러한 세력들하고는 이제 결별을 선언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는 물론이고 민주당이 야당다운 야당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민주당의 장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딸과의 절연, 그 다음에 586과의 절연을 어제 긴급 기자회견에서 핵심으로 주장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이 바로 앞방송에서도 일부 여러분께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딱 그러고 나니까 이제 오늘 이제 선대위 회의에서 말이죠, 이 공개 회의가 있고 앞에 모두 발언할 때, 그 다음에 비공개 회의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앞방송에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내용은 공개 발언, 즉 비공개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기자들 다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메시지를 내놓는 거예요. 그 메시지만을 제가 보도해 드렸어요. 근데 조금 전부터 이제 비공개 발언이 진짜잖아요. 비공개 발언은 말하자면 문 닫아놓고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거예요. 뭐 좋은 얘기 안 좋은 얘기 다 이루 가릴 것 없이. 자, 그래서 이제 이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말이죠, 비공개 회의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입장문을 지금 내놓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미 공개 발언을 통해서 어제 긴급 기자회견에서 한 내용을 또다시 반복 발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공개로 하니까 작심하고 이 비대위원장 박지현한테 대한 공격이 퍼부었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에서 뭐 일일이 하나하나 다 얘기는 할 수 없겠지만은 우선 언론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람들, 자, 비대위원장 제일 높은 사람들이 비대위원장이잖아요. 그 중에 한 축이 윤호중, 한 축은 박지현이에요. 그 밑에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원내대표입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그 다음에 또 높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선대위원장이에요. 공동총괄본부장. 이게 김민석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말이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책상을 치고 고성을 지르고 문을 쳐닫고 나가고 완전히 난장판, 아수라장이 됐다고 합니다. 자, 지금 민주당은요, 우리 국민의힘과 지금 전쟁 중에 있어요. 선거를 불과 이제 오늘이 25일이니까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딱 6일 남았어요. 이 적전 분열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선거 전략면에서 본다면 이거 좋다, 우리가 박수를 보내야 되겠지만은 우리 국민의힘 그 정도 삼류 정당이 아니잖아요. 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확고한 건강한 여당, 그리고 또 제대로 합리적으로 비판을 하고 또 대안을 제시해주고, 그래서 이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여의도를 지켜나가는데, 더군다나 지금 민주당은 지금 최대 정당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당이 제대로 돼야 우리 국정 동력을 창출해 낼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야당이 비정상적이니까 계속 발목만 잡잖아요. 자, 그런데 이 핵심 민주당의 당직자들이 일제히 반발해서 난장판이 된 거예요. 김민석 뭐라고 했느냐? 민주당은 지도부 일방 또는 개인의 지시에 처리되는 정당이 아니다. 이런 비판을 했고요. 전해철 의원은 뭐라고 했냐? 무슨 말을 해도 좋은데 지도부하고 상의하고 공개 발언을 하라. 그리고 윤호중 이게 지도부냐 하면서 책상을 꽉 치고 회의실을 아예 나가 버렸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 말이죠. 얼마나 지금 민주당이 난장판이 된 그야말로 봉숭아 학당만도 못한 정당이 된 거예요. 그리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 개인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리고 나서 말이죠. 이 CBS 라디오에 나가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어제 박지원 위원장이 사과한 거 이거는 반성과 쇄신을 말하는 목소리를 대신해서 강조한 것이다. 일단 긍정평가를 해놓고 나서요. 이제부터는 이제 비판적 시각을 내놓은 거예요. 예. 내로남불이든 팬덤 정치든 간에 여야를 떠나서 늘 우리가 고민해야 할 지점들이 있고, 예.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은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지만은 스스로 이런 프레임에 가둘 수 있는 지점들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비판적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비판한 점, 반성할 점, 이거는 민주당만의 현상이 아니고 대한민국 정당의 모든 공통된 문제점이다. 그러니까 왜 우리만 이렇게 사과해야 되느냐? 억울하다 이거예요. 지금 사과할 때가 아니다. 이건 분란의 불씨를 박는 것이다. 비판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비단 민주당의 문제이냐? 대한민국 정치권 전반의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어느 정당 정치인든 간에 자기 만성에 기초한 진정성 있는 행보를 거래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86 운동권 용태론에 대해서는요, 이것은 따로 논의된 바 없고 금시초문이다. 그러면서요, 지금 당은 아주 비상한 선거체제에 돌입돼 있고 선거 앞두고 분리하니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께 얼마나 호소력이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선거 앞두고 반성하는 척하는 걸로 보이지 이게 진정한 반성으로 보이겠냐 이거예요. 영향가 없는 얘기를 했다. 이런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이야말로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 1614만 명이 다시 투표장으로 나올 수 있게끔 동기를 부여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 그리고 보여주식 사과, 이거는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요, 지금 전반적으로 시종일관 이제 언론 매체를 통해서까지 지금 박지현 비대위원장을 공격하고 나선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박지현 지금 이제 비대위원장 지금 이제 이런 비판이 나오고 그러니까요. 더더욱이 하나 새로운 사실을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 폭로를 했다는 겁니다. 바로 뭐냐? 최광욱 관련이에요. 본인이 강력히 징계를 하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윤리심판원에서 선거가 끝난 다음인 6월 20일에 결정하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박지원 비대위원장 열받아 가지고요. 비공개 회의에서 뭐라고 했느냐? 비대위의 비상징계권한을 발동하겠다. 그래서 징계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라고까지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586 물러나라. 그 다음에 개딸들도 물러나라.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 더 나온 게 최강욱이 조속히 징계 처리 마무리 짓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지금 나가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여당 쪽에서도 이러한 민주당 그야말로 분란에 대해서 제대로 된 입장, 비판문을 내놓고 있는데 우선 이준석 대표 586 빠지라고 하면 남을 게 누구냐? 김남국, 김용민, 고민정만 남아서 이 사람들이 세상이 될 것이다. 예. 더군다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조금박해인데 금태섭은 나갔잖아요. 그래서 조박해의 시간이 다가오는 듯하다. 즉 이 얘기는 이제 강성 친문 세력들의 철험해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중도 성향의 합리적 사고를 하는 의원들이 주도권을 갖게 될 수도 있을 것 아니냐. 예,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김혜영 전 의원처럼 이미지도 좋고 바른 말도 하는 이러한 민주당 정치인들이 선거를 이끌었다면 조금 달라졌을 것이다. 예. 그리고요, 또 이재명 후보가 갑자기 전국을 돌다가 황급하게 인천 계양에만 집중하겠다는 거, 이것도 이상하다. 예.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김기현 지금 전 원내대표인데 이번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이러한 민주당을 향해서 국민에게 사과할 일이 없다는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이재명이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확대선 경계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거 궤변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뭐냐? 내부 총질을 하지 말라는 지령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러면서 이거야말로 민주당 주특기 이중 플레이 DNA가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대선 패배 3인방이 맨 먼저 책임을 져라. 그 대선 패배 3인방부터 사퇴를 하라. 이게 사과의 시작이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요, 이 윤미향은 뭐 이 위안부 할머니 치탄 대상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성범죄 박완주, 그 다음에 꼼수 이형배, 짤짤이 최강욱,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의원직 제명, 중징계, 이런 것도 하지 않는 민주당이 무슨 염치로 표를 달라고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예.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민주당이 이제 갈 때까지 가고 있는, 이 눈에 보이는 상황들이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민주당이 진짜 오갈 데가 없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재명이 자기가 이번에 뽑아주지 않으면 자기는 정치 생명 끝이다. 그래서 이거가, 지금 신문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본인의 유튜브를 통해서까지 다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유튜브가 뭡니까? 이게 본인의 유튜브. 이게 홍보하는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유튜브로 실황을 전부 실시간으로 중계 방송을 해버리니까 홍보가 아니라 나쁜 점이 그대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 신발 신고 벤치에 올라가서 연설하는 거, 식당에 구두도 벗지 않고 뛰어 들어가는 거, 이게 그리고 어린 아이를 갖다가 밀치는 거, 또 어느 여성 이게 또 때리는 거, 이런 좋지 않은 이재명의 습관성 비신사적 비정치적 행태들이 전부 다 고스란히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는요, 완전히 이제는 비공개 유세 방식으로 돌려버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 박민영 대변인요, 비공개로 전화되었는데 이것은 잘못을 고치는 게 아니라 홍보를 포기하는 해결 방식, 참 신박하다. 좋은 볼거리가 사라져 참 아쉽다. 예,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요, 지금 이제 패석이 지쳐가는 지금 이재명의 운명이다.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참 실감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지금 이제 중앙일보에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23, 4일 날 가장 따끈따끈한 이 통계인데요. 이재명하고 윤영선 후보의 지지율 차가요, 불과 1.2% 차이로 좁아지고 있습니다. 45.5 대 44.3입니다. 예.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앞으로 한 6일 남았잖아요. 6일 사이에 이게 충분히 뒤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분당갑 여론조사도 했어요. 그랬더니 안철수 62.3, 그 다음에 김병관 32.4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분당갑에서 이 경기지사 후보 지지율을 보니까요, 김은혜가 52.2, 김동연은 36.6입니다. 그래서 이 분당갑 쪽에서의 김은혜 후보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이 53.3, 민주당이 31.9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재명은 이제 갈 때까지 간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 사전투표 이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요, 이준석 대표는 사전투표를 갖다가 개양을 해서 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전투표에서부터 이재명이 견제구를 제대로 날리겠다. 이러한 전략으로 나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 난장판이 된 민주당 선대위 회의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참 이게 다 문재인 정권이 남겨놓은 잘못된 유산인데, 여러분들 뭐 한수원 하면 그야말로 월성원전 조기 폐쇄하는데 결정적 수훈을 세운 기관이 한수원이에요. 그 사장이 누구냐? 정재훈 사장이에요. 정재훈 사장은 누구냐? 2018년도에 4월 달에 사장에 올랐는데요. 이거 보통 3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4월에 임기가 3년 끝나. 근데 1차 연임을 해요. 그래서 올 4월에 임기를 모두 마쳤는데 지금은 임시로 사장직에 더 앉아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또 그렇지만은 1년 연임이 가능하다는 규정에 따라서 다시 한번 더 연임을 추진하려다가 연임 알박기 논란이 일면서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수포로 끝나게 됐어요. 이러한 정재훈 사장이 지금 이거는요 조선일보에서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 자기가 나가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사는 꼭 하고 나가겠다는 겁니다. 인사는 꼭 하고 나가겠다. 그래서 지금 인사 조치를 하려고 공지를 했는데요. 공지 제목이 뭐냐? 2022년도 상반기 특별 승격 시행 알림의 제목에서 인사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예, 인사. 그런데 이렇게 인사하겠다 하면서 내세운 이 취지가 뭐냐? 인사의 일종의 기조라고 할까요? 일하는 직원이 대우받는 원칙, 연공 서열주의 타파. 이게 멋있잖아요. 이렇게만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거는 허울 좋은 명분에 불과해요. 그야말로 자기가 떠날 때 이 알박기 인사를 하고 가겠다는 겁니다. 알박기. 즉 뭐냐? 자기의 탈원전 정책 가장 앞장선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한수원이 탈원전을 왜 했는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 옹호 논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말하자면 애완견들을 심어놓고 나가겠다는 것이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 인사에서 내세운 승격 소요 연수 제외, 그 다음에 직군 통합 이러한 원칙을 내세웠는데 이게 다 꼼수라는 거예요. 승격 소요 연수 제외라고 하는 것은 뭐냐?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려면 어디든지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일정 연한을 채워야 되잖아요. 이거 감안하지 않고 코드 인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격의 이 연수가 방해가 되는 것을 막겠다는 거예요. 직군 통합 마찬가지예요. 직군별로 딱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싹 섞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 맘대로 인사하고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한 분란이 내부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내부에서는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CEO라는 평가가 나올지, 나갈 때까지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는 비판이 더 커질지 두고 보자. 이러한 비판이 지금 다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마지막으로 법무부 조치인데요. 차규근, 여러분들 출입국관리본부장 직책을 갖고 있을 때 김학의 불법 출금에 앞장선 사람이 차규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부장직을 계속 수행하다가 뒤늦게서야 작년 기소된 지 13개월 지나서야 이제는 직위 해제 조치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작년 4월에 기소가 됐는데 기소된 이후로도 계속 본부장 직무를 수행해 왔어요. 그러던 것이 이제 한동훈 장관이 와가지고 이제서야 법무연수원의 연구위원으로 발령이 난 이후에 처음으로 본부장 직위에서 해제됐고 이번에 장관 정책보좌관 직위에서 해제돼가지고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퇴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거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사람이 많아요. 이성윤이도 지금 법무연수원으로 가 있죠. 그 다음에 이규원이도 직위는 해제됐지만은 직무 정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이 이성윤이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바로 문재인 정부의 인사예요. 자, 이제는 이 차규근이 재판에 넘겨진 이후 13개월 만에야 직위가 해제됐다는 점. 자, 그래서 누가 이렇게 이 차규근이를 감싸고 돌아왔는지, 이거는 또 이 직권 남용 혐의가 없는지 이런 것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요 주변 분들에게 전옥현의 안보정론 많이 소개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